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인선 발표 20-30분 만에 돌연 사퇴하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과 당 지도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비대위원들은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의원은 날치기 혁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 취재 결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2명에 대해서 이 둘은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사실 그전 혁신위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안들이 번번이 지도부에서 결국은 좌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선안이 미처 그 합의되기 전에 뭐 2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에 대해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구조류 그런 분들인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백서에서 정해지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인적 쇄신 대상으로 2명을 딱 집어서 원내대표께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정치다에 양향자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 교체의 책임자로 지목된 권성동, 권영세 의원, 소위 이제 쌍권이라고 하죠. 이 쌍권의 출당을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거부한 게 오늘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 내려놓고 나가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저희가 취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단 뭐 그 원인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위원장은 철수하신 게 아니고 강퇴당했다고 저는 강퇴당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스를 대겠다고 하셨는데 그 메스를 대려면 자기의 가족에게 메스를 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구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참 어려운 자리였는데 혁신위원장 맡으실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려스러워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국민의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자기의 어떤 가죽을 이렇게 걷어내는 일이라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아쉬운 것은
지도부와 충분히 또 논의를 하셨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당원들과 함께 지금 그 어려운 기득권들 그 기득권 청산과 또 혁신성을 갖춘 또 당대표를 뽑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대선 기간 동안 정적 책임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이거 비대위가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못 받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두 사람은 방금 보셨던 대로 권성동, 권영세 두 쌍권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송 비대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후보 교체 파동산 회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 교체에 관여한 이들이 여럿인데 왜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쌍권 두만 콕 찝느냐.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치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주장, 그다음에 원내 관계자 A씨의 주장 두 주장을 보면요. 양시론 뭐 다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혁신위원회 출범도 안 했잖아요. 지금 출범도 안 했는데 결론을 딱 내놓고서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이거 받지 않으면 나 사퇴한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라는 중견 정치인이 취할 도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위가 구성이 돼서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해본 뒤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에 넘겨서 얘기를 하면 비대위는 또 비대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절차도 거치기 전에 혁신이 출범도 하기 전에 그 미리 자기 혼자 결론을 딱 내놓고서 이거 아니면 나 안 해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그 적어도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건 판단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자 뭐 대선에 무슨 뭐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렇게 따지면요.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후보한테 있죠. 근데 왜 후보는 빼고 그러면 교체 파동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도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내 관계자 말. 글쎄 뭐 대선 후보 교체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2명만 출당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러면 또 여러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이 당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혁신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렇게 좌초부터 했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전체 꼭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건 맞다. 그러나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체가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큰 진통 과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 구성도 전에 좌초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